자, 계속해서 원문을 보겠습니다. 명조가 나오네요. 자, 보겠습니다. 갑오, 정묘, 갑인, 정묘. 갑오, 정묘, 갑인, 정묘. 보시면 갑목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굉장히 왕하죠. 양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인목도 있고 갑목도 있고, 이게 지금 목이죠. 또 묘목도 있고 목이에요. 목이 6개. 그 다음에 화가 정화, 정화, 정오화. 화가 지금 목이 5개네요. 목이 5개, 화가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 구조로만 보면 목이 5개, 화가 3개가 돼 있다. 또 여기 뭐 인호수를 화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목화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조열하겠죠. 갑목이 불타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묘월의 갑목이 지금 너무 갑목이 많아요. 어떻게 이거를 너무 왕하죠. 이 묘월의 갑목이 때문에 굉장히 드습니다. 이걸 뭐에 쳐줘야 되겠죠. 뭘로? 경금으로 쳐줘야 되겠죠. 벌목을 해줘야 되겠죠. 벌목. 그래서 벌목을 해주게 되면 갑목이 쓰임새가 있고 귀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지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경금이었기 때문에 목화로 여기 설기시켜 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왔을 때 왕할 때는 극을 하거나 설기시켜 주거나. 근데 설기시키는 게 이 설기시키면 뭐가 된다 그랬죠? 이게 앞에서 설기시키면 처세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장수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럴 경우는 설기가 되는 경우는 뭐다? 식상으로 식상 생재가 되기 때문에 재성의 운이 와주면 재물이 크게 된다. 그러면은 귀한 것보다는 뭐가 되겠어요? 부자가 될 확률이 크다 그 말이죠. 식상 생재가 있기 때문에 재물을 키워줄 수 있는 운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내가 이렇게 배가 불러요. 기운이 셉니다. 내가 이렇게 기운이 세고 너무 기운이 넘치니까 이거를 기운을 설기시킨다고 그랬죠. 설기시켜주고 다른 말로 화라면 뭐다? 이 기운을 설기시켜준다. 이 설기시키면 뭐다? 식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기운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식상은 또 뭐예요? 재를 또 생해주죠. 그러면 이렇게 왕한 기운을 빼가지고 식상이 또 커지고 식상이 다시 재성을 생해주면 나에게는 큰 뭐가요? 부가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경금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 명조에서 핍경, 이제 결핍됐다 그 말이죠. 결핍. 필경이니까 경금이 없으면 부의불기. 부자이긴 하지만 불기, 귀하지는 않다. 왜 그럴까요? 왜? 자, 목이 이렇게 왕하다고 그랬죠? 왕하면 기운을 설기시킨다고 그랬죠. 설기시켜서 이거를 식상으로 가고, 식상은 이제 내 재주를 뽐내는 것도 하고 뭐예요? 노력도 되죠. 이걸 식상을 통해서 뭐다? 식신생재 또는 상관생재를 해서 재성을 키워주죠. 결국은 나의 왕한 기운을 내가 노력을 통해서 노력으로 내 기운을 설계시킨 다음에 그 노력으로 재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재물이 커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물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눌러주는 게 뭐예요? 경금이나 신금이 와야 되겠죠. 특히 경금이 와야 되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경금이나 신금이 와야 평관 또는 정관이 와야 귀하다고. 정관 평관은 귀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뭐죠? 부죠. 재물이니까. 그래서 부자이긴 하지만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운이 입 남방 남리흉 남쪽 리께로 가면 남방 이양으로 가면 흉흉하다. 더 환장하겠죠. 이러면 자, 뭐 목이 이렇게 강한데 화로 설기를 시켜서 화토 화생토로서 재물로 해서 이게 재성의 방향으로 가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불이 또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조열하죠. 좀 식혀주는 수가 와야 되겠죠. 또는 금이 와서 목을 좀 쳐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또 목까지 이 화가 들어와 버리면 더 어떻게 해요? 남쪽은 화를 의미하죠? 우리가 자오 묘유 그랬죠? 자, 자는 수 북쪽이고 오는 남쪽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묘는 동쪽이고 유는 서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리는 원래는 떨어질 리자죠. 떨어지다, 이탈하다 그런 말인데 남쪽에서 이탈한 걸로 떨어진다.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운이 남쪽으로 간다는 건 뭐죠? 화의 운으로 간다는 거죠. 목화가 너무 강한데 또 화까지 가니까 거기에다가
리쪽 남쪽으로 떨어져서 가게 되면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는 리께를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오하는 뭐죠? 오는 뭐죠? 남쪽이죠. 남쪽. 그래서 이건 뭐죠? 숫자로 말하면 9고 구리화 중절 그랬죠. 화. 숫자는 9고 여기서는 리께. 구리화 중절 그랬죠? 그 다음에 자는 일감수 중현 그랬죠. 일감수 감자 수 북쪽이죠. 일감수 중현 북쪽을 의미하고요. 자 동쪽은 뭐죠? 삼진내하연이라고 했죠. 삼진내하연 내하연. 그래서 삼진내하연이니까 이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서쪽은 칠택택상절 그랬죠. 여기는 택계예요. 택계. 그래서 어쨌든 이 리는 떨어지를 의미한 게 아니라 이 방위에 해당되는 그거를 리께를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리흉이라고 하는 것은 남리라고 하는 것은 남쪽 화의 운으로 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목화밖에 없는데 화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또 타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간 불잡. 양간이 불잡 섞였지 않죠. 이건 뭐예요? 목하고 화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갑도 경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화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화통명인데 뭐라고 했죠? 아까 추위라고 했죠? 추위 맞나요? 추위 과거 시험 가을에 보는 향시 그 추위의 가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목화통명되고 위인 청아 굉장히 맑고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다 이현 자식이 많고 이현 현명하다 그 말이죠. 목화통명이니까 뭐예요? 굉장히 말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화통명은 언변도 뛰어나고 언어에 대한 감각이 현대적인 이제 사주 관법으로 말하면 굉장히 어학에 출중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자, 이 해석 2를 볼까요? 이 해석 2를 보면 안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명절을 한번 볼까요? 이 명절 보면 해석을 볼게요. 묘월의 간목에 경금칠살이 없어서 정화를 용신으로 산다. 정화를 용신으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 목이 이렇게 묘월의 간목이기 때문에 양인이죠. 굉장히 뭐예요? 기운이 드셉니다.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어요. 칠살도 반가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배가 불러있어요. 와, 기운이 너무 세죠. 목.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람으로 바늘로 구멍을 뚫은 것처럼 기운을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다? 화르죠. 이렇게 빼지 않으면 어때요? 배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기운이 왕성할 때는 나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근데 용신 삼을 게 뭐예요?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목하고 화. 자신은 아닐 거고 자신인 경우는 자신과 같은 목인 건 뭐예요? 내가 약할 때나 쓰는 거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또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내 기운을 빼내는 이 화, 정화를 용신으로 한다. 뭐 이거는 지극히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따라서 부자였으나 왜냐하면 화로 올라서 화생토로 더 생해주니까 아생식 식생재 결국 뭐다 재성으로 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자일 수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부자였으나 귀하지는 뭐 않았다. 왜냐하면 여기에 귀하다는 건 뭐죠? 관이나 뭐다 칠살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하지는 않았다. 비록 초반운이 남방 화운으로 가지만 자 사오미죠. 사오미 초반운이 화운으로 가지만 팔자에 개수가 없어서 흉하고 뭐가 필요해요? 물이 좀 필요하죠. 개수가 없어서 흉하고 우리가 이 간목에게 봄에 특히 인이나 이 묘월에 특히 이 간목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병화와 개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앞에서. 그래서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개수가 없어서 흉하고 신미. 자, 신미 여기 있죠? 신미와 임신과 계유대운은 자, 이거 뭐죠? 금수죠. 금수운. 그러면은 간목도 쳐줄 수 있고 수운도 들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신미와 임신과 계유대운은 용신을 제극하여 흉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신이 정화라고 그랬죠. 자, 정화가 오면은 이게 신미가 오거나 임수 이런 게 오면 계속 오면은 정화를 극하겠죠. 그래서 흉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용신을 극하기 때문에 흉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간 부잡격에 양간이 서로 섞여 있지가 않죠. 목화통명의 사주로 위인이
기품이 있고 자식이 많으며 어지럽다. 아까 나왔었죠. 다자 이현이라고 했죠. 목가통명의 사주지만 경금이 간목을 제어하는 맛이 없어 크게 귀하지는 않았다.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잘라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맛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간 부잡, 천간에 두 개의 천간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이 양간 부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삼명통의 16권에서 역자가 인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가져와 보면은 각 줄가 밑에 아래에서 보이겠지만 이게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블로그에서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간 부잡이 뭐냐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삼명통에 내용이 있는 내용이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연월일시, 연월일시는 뭐죠? 우리 사주의 금묘화실, 이 사주 명조의 각각 기둥을 의미하죠. 연월일시가 연점, 연속하여 점 차지하고 있다. 양간 두 개의 천간이 연속하여 차지하고 있다, 위치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경우를 말하여서 뭐다? 양간 부잡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자, 연, 월, 일, 시 이렇게 했는데 이 네 개가 있는데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이고 이 부잡냐라, 순수하게 하나이고 이 부잡 섞여 있지가 않다 그 말이죠. 가령 갑자, 을해, 갑술, 을축. 그 뭐죠? 갑을 이렇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갑과 을을 양자 두 개의 글자가 분란, 어지럽혀 있지 않다. 어지럽지 않다는 거죠. 뒤섞여 있지 않다는 거죠. 글자가. 또 뭐냐면 병인, 정유, 그 다음에 병진, 그 다음에 정유. 천간에 뭐 있어요? 병정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병정 양자, 병화 정화의 두 글자가 분란, 어지럽히지 않아서 지유시하라, 어지럽히지 않는 흐름이 이와 같다. 그죠? 유자는 이제 흐를 유자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부류로 의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에서 말하기를 간두, 천간의 머리가 상류, 서로 같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치관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동치는 이제 그 구리동자인가요? 그 글자죠. 그래서 돈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라는 뜻으로 매관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매관이 뭐죠? 그러니까 돈으로 관직을 산 거죠. 그러니까 구리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또 동취, 취는 뭐죠? 냄새 치자니까 관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천간의 머리가 동일한 거도 상류 서로 비슷한 걸로서 이 동치관비. 그래서 돈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로서 이 관비의 명이 된다. 자, 이 갑인 득을, 자, 갑목일주가 을목을 얻었거나 또는 을목일주가 갑을 얻었거나, 그렇죠? 을목일주가 갑목을 얻었거나 갑목일주가 득을 을목을 얻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라고 일컫는다. 위지. 이것을 일컬어서 편녹다무가명이라. 편녹이라고 하고 편녹이라 일컫는다. 편녹은 뭐죠? 치우칠 편이죠. 녹자는 녹이니까 녹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과거 급제가 아닌 편법으로 관직을 얻는 것을 이 편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나 봐요. 편녹.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무관들 뭐 이럴 때는 뭐라고 했죠? 다를 이자 썼죠. 다를 이자. 이도, 길도자 그랬죠? 이도. 그러니까 다른 방법. 과거 시험을 아닌 다른 방법으로
관직을 얻는 경우가 이도라고 했죠. 이도 현달한다. 앞에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편록은 치우쳐 있는 녹이다.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이런 경우도 과거급제가 아니고 편법으로 이 관직을 얻는 것이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다 많은 경우에 무과명 과거급제 명단에가 과거급제 명단에 없다 그 말이죠. 과거급제 명단 당연히 이제 뭐요 뒤로 매관매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급제자 명단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양간 부잡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이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섞여 있지가 않다 이런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안 무엇에 기대어 무엇에 덧붙인다면 자, 안 무엇을 덧붙인다면 또 무엇에 기대한다면 정화위용 정화를 위용 용신으로 쓴다고 하면 그죠? 애석하게도 사주불장인 사주는 인성이 없다. 인성이 감춰져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성은 뭐죠? 수잖아요. 지금 여기서 수 앞에서 수가 지금 없었죠. 그래서 아까 뭐 했었죠? 앞에서 명조가 갑오 정묘 갑인이었죠. 갑인 정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가 없어요. 수가 정화를 용신으로 했죠. 너무 광하니까 기운을 빼내는 거. 그래서 사주의 불장인 인성이니까 수가 없죠. 수가 없고 그러므로 부의불기 부자이긴 하지만 불기 귀하지는 않다 그 말이죠. 부자이긴 하지만 귀하지는 않다. 초운에 무진 기사 제지 자 무진 운에서 무진 기사 이 운이 있었나요? 무진 기사가 있네. 첫대 운에 첫 운에 무진 기사 했을 때는 뭐죠? 전부 토죠. 그런 경우는 목생화 화생토 생으로 가죠.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럴 때는 설화지기 설화지기 위길 설화지기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을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이 길하다 그 말이죠. 화를 설화시키는 거 화의 기운을 화지기 화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이 길하다. 자 목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화로 기운을 설기고 화로 토로 설기시켜주는 보다 목극토이기 때문에 결국 보다 돈이 많아진다. 재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를 설기시켜서 재성의 운으로 흘러가게 해주니까 굉장히 좋다 그 말이죠. 자, 만약에 주중 사주 중에 장 감추어져 있다. 1점 개수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소장되고 개수가 한 점이라도 있고 그리고 운이 남쪽으로 가게 되면 뭐죠? 남쪽은 화예요. 수 이렇게 가게 되면 불이 흉이라. 흉하지 않을 것이다. 개수가 왔으면 조우도 해결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화가 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수가 소장됐다고 하는 것은 개수가 위에 천간에 나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정화를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정계충 개수가 정화를 극하겠죠. 근데 밑에 개수가 소장됐다는 것은 밑에 이제 수가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조우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화가 온다는 것은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향도 마찬가지죠. 비계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화의 방향으로 가면 화의 운으로 가면 이거는 어떻다? 용신을 도와주는 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좋았다 그 말이죠. 그 정도 보면 됐고 화가 천간에 투출됐으면 안 좋게 봐야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이것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